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오늘은 뚱커벨 배종찬 소장이 개인 사정으로요. 무거운 녀석들이 아니라 무거운 여성만 나오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올리비어건님이 으잉? 저 자리는 뚱커벨 자리 아님? 왜 뚱블리가 앉음? 자, 뚱블리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네 이제. 네, 이제 자리 자리까지. 위치까지 다 알고 계시네. 네, 그러게요. 예. 혼자 하셔가지고 좀 심심하시겠어요? 아, 네. 뭔가 스튜디오가 네. 한결 시원해진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 듭니다. 저거 제가 없었을 때도 아마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들어도 단박에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뚱블리가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뚱블리 기자,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어떤 거죠? 네, 첫 번째는 그 내부 고발 사건 수사를 또 방해하는 검찰로 뽑아왔습니다. 예, 좀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문정 검사 고발한 검사 직무유기 사건이죠. 네. 경찰이 이제 수사 중인데요. 경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됐다면서요. 네, 그 이문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에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주현 전 대검차장 등을 4명을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2016년에 이 부산지검에서 윤모라는 검사가 이 고소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위조를 해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상당한 중죄인데 이런 사실을 적발을 하고도 이 검찰에서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그냥 사표 수리로 무마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다. 네, 직무유기라는 게 이 이문정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직무유기를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에 그 이문정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에 이 사건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이게 한 3번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잘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경찰에서 이 부산지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 문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이게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 검찰의 현행 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 압수수색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신청을 했는데 근데 또 검찰이 또 기각을 시켰다니. 어제도 또 기각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경찰하고 이문정 검사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문정 부장검사가 어제 오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이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나 뭐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놀랍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맛이 좀 쓰다라는 네. 아쉬움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 경찰들이 이 검찰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이 모든 경찰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경찰만 알겠습니까? 뭐 많은 국민도 알죠. 그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는 검찰이 말이에요. 비검사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런 입장을 낸 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으니 예. 이게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검찰에서는 이 검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 대체로 징계 없이 이 사표를 수리하는 형태로 내보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나간 검사들이 이 전관 변호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리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이 검찰에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검찰은 앞으로 이런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를 그냥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하겠다. 이런 자체 개혁안을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 그 외부 위원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된 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징계를 논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징계를 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검찰에 대한 좀 신뢰가 부족할 때는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제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문정 검사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짧게 한마디를 해서 짧게만 전해드리면 예.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네, 이런 말만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죠? 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는 조국 전 장관도 다음 주에 소환될 예정이라는 뉴스입니다.
혐의 뭐가 있어요 지금? 조국 장관의 혐의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구속된 정경심 교수가 차명 보유한 이 사모펀드 투자업체의 주식 매입 자금 일부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게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공직자윤리법상 이 공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본인의 이름뿐 아니라 이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이 직계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이분들도 이제 그 주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차명 보유한 게 맞다면 이 공직자윤리법에 걸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 쪽 얘기는 이제 차명 주식인데 조국 장관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이제 계좌 이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조국 장관 전 장관의 돈으로 산 계좌 네. 주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차명 주식 아니냐. 그러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된 결정적인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네. 그 WFM 주식 관련해서 오촌 네네. 조카 그분하고 뭐 전화 통화했던 걸 휴대폰에 녹음했던 게 그게 검찰이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였는데 네. 뭐 영장 심사하는 날 그 검찰에서 이제 PPT를 띄워서 이걸 관련해서 이제 판사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라는 거죠. 검찰이. 네, 검찰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경심 교수가 이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취한 녹취 파일을 이제 검찰이 입수해서 이게 밝혔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자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 WFM,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WFM 주식을 놓고 이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한테 얼마까지 오른다, 뭐 언제 샀느냐,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일단 이 조국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게 그 조국 장관이 차명으로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조국 장관 본인의 돈으로 샀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이 정경심 교수가 뭐 조카한테 뭐 언제 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조카가 사실상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이고 이 조카는 그야말로 이제 수족처럼 움직였다라는 건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녹취록 내용이 보면은 이 주식을 뭐 언제 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 이게 정말 그 정경심 교수를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 거냐라고 반론을 하는 쪽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수사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뭐 수사에서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다가 문자 주셨나 봐. 배종찬 소장님이 잔디 인형 같대요. 출연도 안 하셨는데 혹시 잔디 인형을 보시고 배종찬 소장님 같다고 느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배종찬 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고요. 네네. 뚜블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저만 나와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를 배종찬 소장으로 착각하고 문자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이제 잔디 인형 같다는 잔디 말씀을. 인형이네 잔디 인형. 아 네. 알겠어요. 자 다음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갈림길에 선 이재용 부회장 네, 뭐 뉴스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오늘 나왔죠? 네 오늘부터 이제 국정농단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이 기자들 앞에서 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도 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 고등법원 이제 그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 부분만 다툴 것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재판장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뭐예요?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심리 중에도 당당하게 일을 해달라라는 말을 건넸는데요. 그래요? 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 핵심 쟁점 뭐 말과 관련된 뇌물 추가된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던 게 이 뇌물 액수 인정 범위인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리고 말 3마리까지 뇌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뇌물액이 이제 최대 86억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얼마였었죠? 35억이었었나요? 네, 35억 원, 뭐 34억 원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50억 원 이상의 그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이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것도 뇌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에만 적용이 되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쟁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량으로 이 형량의 반을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예. 그러니까 5년형이 나왔다. 그러면 2년 반, 2년 6개월 이렇게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6년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3년으로 감경을 시키면 예. 3년 이하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또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쟁점입니다. 네. 그래요. 자, 뭐 재벌 얘기하는데 그 CJ 그룹 장남 마약 밀반입 했는데 엊그저께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네, 그 이선호 씨인데, 네, 이 다량의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사건도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게 처음에 검찰이 잡았어요. 그러다가 풀어줬거든요. 예. 근데 논란이 아니 또 거세자 셀프 구속하러 갔었잖아요. 그죠? 네, 택시 타고 다시 검찰로 가가지고 본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랬던 건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한 건데 네. 그런데 이 대마를 이제 밀반입한 것은 보통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검찰이 이 법의 커트라인인 5년만 딱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거를 3년으로 깎고 그래서 집행유예 4년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에 합당하게끔. 네, 집행유예 합당하게끔 예.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이게 사실 이 동종 사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판결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도 같은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네,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은 필로폰을 이 옷에 숨겨서 공항을 통과하려다 걸렸는데 예. 똑같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형평성이 좀 재산에 따라 다른 건가? 글쎄요.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아니고 무거운 녀석이 전해드렸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